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정말 누군가가 불행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나는 나에겐 찾아오는 불행은 전부 나 때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정한 어머니를 가진 아이, 그게 나였어요. 어쩌면 불운이 일어나 어머니가 도망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여러 상황에서 막은 대화를 내가 다 듣곤 했고, 성인들이 그 자식이라 해도 언니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급속히 건강이 악화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모두 친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언니를 낳았을 때는 살림이 손쉬웠고 밝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를 낳고 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했어요. 밝은 마음이 모두 나에게로 옮아갔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참 부끄러운 아이였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후로는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아버지와 나, 언니를 남겨두고 가셨을까요? 현진이 오늘 소풍 간다면서 내가 김밥 사왔어. 이거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함께 먹어라. 할머니께서 넉넉하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도 여기 있다. 우와 할머니, 너무 고마워. 현주야, 너도 빨리.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소풍날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맛있는 김밥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고 와, 알았지? 지금은 캐릭터 도시락을 예쁘게 싸주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고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게에서 사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만 해도 삶은 달걀과 사이다. 아니면 김밥 아니면 주먹밥을 싸서 갔어요. 소풍날엔 그런데 저와 언니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빠만 있으니 이런 걸 챙겨줄 사람이 없었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바쁘셨어요. 우리 식구들 챙겨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에 너무 부담이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옆집 할머니께서 저와 언니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실 내 할머니지만 연세도 많지 않으셨는데 할머니께서 늘 본인이 할머니를 자처하며 먹을 거, 입을 거를 챙겨주셨습니다. 아빠 이걸 봐. 할머니가 우리 김밥 사주셨어. 현주는 좋겠네. 얼마 전부터 김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 그런데 아빠는 다리가 아프니까 이런 거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봐. 나 너무 신나.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와, 김밥 좀 봐. 빨리 먹고 싶다. 소풍 간다고 너무 설레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안 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혼자 가면 안 되고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하며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 다녀올게요. 현지야, 가자. 아빠, 소풍 다녀오면 할머니 맛있는 음식 먹을게요. 우야, 재밌게 놀고 와. 아버지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감리 일을 하셨어요. 그 시기에 한국은 많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한 번 아버지는 일을 하신 곳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에 많은 벽돌이 떨어져 다리에 다쳤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가 어려웠어요. 그때 의료 기술이 부족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현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결국 다른 책임자가 나오면서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에서 받은 보상금과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농사로 살아오던 우리 가족은 정말로 어렵게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다쳐서 아버지 품에서 안아주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친절한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금 이사를 앞두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사를 가야 해. 이사가 뭔지 알아? 현재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가서 사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여기 있는 모든 짐을 싸서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 해요. 새 집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올까? 엄마는 우리가 이사간 집을 모를 거야. 현진아, 엄마는 우리 곁에 올 리가 없을 거야. 현주, 엄마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가 이사를 가도 상관없어. 우리 안 찾아올 거야. 그런 소리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잠깐 여행을 간 거야. 친구들이도 똑같이 말해. 엄마가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아빠랑 할머니가 말했잖아.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하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싫어해서 사라졌다는 이유일 뿐이라고 그냥 말했어. 내가 틀렸니? 아버지 말해봐. 엄마는 우릴 싫어해서 사라진 거지. 그래, 이게 맞잖아. 그래서 내 생일에도 안 왔고 언니 생일에도 안 왔어.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같이 살지 않아도 생일 때 선물을 보내주었어. 우리 엄마는 선물도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해서 안 온 거지. 현주도 싫어서 선물도 안 보내주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지. 정말 서러워했어요. 친구들의 엄마들은 아마 이해했을 거야. 그 집은 엄마가 도망간 거라고. 그리고 그걸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그대로 말해줬어. 어릴 적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잘 몰랐고 그냥 얘기했던 거야. 아무리 뒤에서 말을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게 해야 했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야, 현주야.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왜 우리를 만나라고 제안하죠? 아니, 그렇다면 엄마가 멀리 있어서 그래. 현주야. 아프리카라는 곳을 들어봤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이야. 여기는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해줘. 알았지? 알았어. 그럼 이제 짐 싸볼까?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가 아버지의 거짓말임을 알아요. 어머님은 아버지가 다친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빠지는 거예요. 어머니에겐 아기 하나와 지금 4살인 아이,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이 있으니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짊어진 어머님은 회피를 선택하셨어요.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고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저와 언니 아버지는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서 옆집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현주, 아빠, 한번 시도해 볼래? 이게 뭔데 인형에 눈 붙이는 거야? 돈이 쏟아진다고. 집에서 놀면 어때? 이런 것까지 해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해. 맞죠? 정신 차리세요. 뭔가라도 해야지. 와, 인형 귀엽다. 왜 눈이 없어? 이제 아빠가 다 붙여줄게. 최선을 다해서 해, 알겠지요? 왜 그렇게 서두만 대답이지요? 돈은 안 보게 될 테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언니와 나는 옆집 할머니 댁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로 와.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멀리 갈 거예요? 와, 바다 보러 가려 해. 바다에 가본 적 없어서 궁금한데요. 아빠, 우리 바다 보러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단 필요한 걸 챙기세요. 그리고 얼마 후 아빠의 친구가 있는 곳부터요. 친구가 차를 몰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야. 아저씨는 아빠의 친구로 반가워. 아빠, 어디로 가요? 어딜 가야 할까요? 아마도 엄마를 만나러 가시는 거겠죠? 우리도 따라갈까요? 아이들아, 아빠를 따라가면 안 돼. 할머니가 왜 그러세요? 우리가 아빠와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려는 건데요. 아빠,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놀러 가는 거야. 현주야,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가. 무례하게 말하지 마.
어딜 가든 용기 있게 있어야 해, 알았지? 할머니가 맞아. 36대 24번지를 잊지 말아야 해.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36대 24번지는 뭐예요? 그런데요, 경찰 아저씨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알았지? 좋아요. 잊지 않을게요. 아이들한테 무의미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당신은 누구예요? 그날은 이상했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싸우고 아빠의 친구는 무시하고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일단 좀 쉬겠습니다. 자매는 먼저 차에 타고 아버지와 옆집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햄버거를 먹고 자매는 햄버거를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 자매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며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산속의 건물 하나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매를 보육원에 맡기려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에게 준 것, 들어와. 나는 본능적으로 언니의 손을 꽉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인형도 꽉 쥐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인형이 안 보이다 현진이가 언니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현주는 9살이고 아빠는 왜 안 오는 걸까? 여기는 어디죠? 우리는 오늘 아빠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왜 아주머니가 나랑 언니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건데? 현주야, 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원장이야. 이제 나를 원장님이라고 불러. 빨리 나와서 아빠를 잡아야 해. 아빠야. 나는 언니 손을 잡고 원을 미친 듯이 뛰쳐올랐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차 위에 앉아서 출발하려는 아빠를 발견했어. 아빠, 어디 갔어? 왜 가는 거야? 아빠, 나 가지 마라. 아빠는 우리를 보육원에 맡겨놓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했어. 우리라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야. 우리를 왜 보육원에 맡길 생각을 했던 걸까? 옆집 할머니는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아빠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걸까? 아빠, 나는 저지른 실수에 대해 미안해요. 제 말 잘 듣겠어요. 우리 두고야, 가지 마라.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떠나지 말아요. 빨리 돌아와요. 아빠 현지, 언니, 나, 너무 아파요. 아빠를 따라갔을 때 바위에 걸려 크게 다쳤어요. 그 후로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채 다리를 절게 됐어요. 보육원에서는 돈 많이 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쓰러지고 아빠의 친구 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아빠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 없이 우리를 버렸어요. 제 마지막 아빠 모습은 뒤돌아선 채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떠나는 것뿐이었어요. 이런 불행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불행을 데리고 온 걸까요? 만일 사라진다면 언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자주 어렵게 생각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아빠는 다치지 않았을 테고, 언니도 이런 곳에서 살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만 아빠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를 보호자에게 맡긴 아빠는 아마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효주는 다리가 아파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나랑 책 읽자. 책 다 읽어서 읽을 게 없어요. 원장님 아니야. 이것 봐, 누가 새 책을 잔뜩 주고 가셨어. 우와, 어떤 걸 읽을 심리 책을 먼저 읽어볼래요? 그래, 읽고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 원장님한테 다 말해줘. 알았지네. 다리를 절게 된 저는 활동적인 일들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학 수속까지 맞춰진 저와 언니는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됐고. 아니죠.
어주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아빠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쉽게 전화까지 올 수 있었겠죠. 아무튼 체육 시간은 늘 운동장 한쪽에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선주야, 우리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가 맞아? 미안. 나는 오늘 돈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주면 되지. 넌 그런 걱정하지 마. 맞아. 엄마랑 선생님이 너 많이 챙겨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말해줘. 알았지? 아, 고마워. 떡볶이 사줘서. 나도 같이 가. 새로 사귄 친구들은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학교 생활은 힘들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바로 언니의 부자였고, 너희 자매에게 할 말이 있단다. 어떤 분이 현진이를 데리고. 그래서 현진이는 원장님께 동생도 함께 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 현진이만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던 현주와 함께 우린 밤을 안 미안하지만 그 짧은 글은 한글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거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취직했습니다. 현재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치료만 받고 빨리 올게요. 나니야. 조심히 천천히 오세요.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 아버지를 급하게 쫓아가다가 다친 다리를 이제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수술해야 완전히 나을 수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 큰 돈은 없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걷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선생님들이 요리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살면서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생겼죠. 저기, 통닭집 골목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가격이 우리 집보다 써서 손님이 거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도 맛은 우리 집이 훨씬 맛있을 텐데 다들 우리 집이 더 맛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사장님이요. 아니면 그런 걸 만들어 보세요. 저기, 화분을 치우고 사람들이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달걀은 무한으로 제공할 테니 달걀 프라이가 먹고 싶으면요. 내레이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요리하여 먹어라. 누가 대신 해줄까? 다들 귀찮아할 것 같지만 대신 개수 제한은 없어요. 계속 추가로 달라고 말하기 민망할 텐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만들고 먹으면 민망한 일도 없고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서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달걀이 그리 비싸지 않고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또한 재미있을 거예요. 요즘 흔한 셀프바를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원에게 계속 반찬을 달라고 하기 민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신이 가져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어떤 가게는 반찬을 적게 주는 것도 있고 다른 가게는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아주 많은 반찬을 가져다 주는 곳도 있어요. 이런 민망한 상황을 예방하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겠죠? 그래요. 그러면 몇 개의 접시를 준비하고 불 조심하라는 안내문도 꼭 붙이세요. 큰일 나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대박이에요.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달걀 프라이를 먹고 다른 반찬도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된장찌개와 비지찌개를 시키는 손님들은 쌀밥과 비빔밥 중에서 선택하세요. 메뉴 변경에 비빔밥 인기가 급부상했어요.
특히 비빔밥 주문하는 손님들이 셀프로 구운 계란 프라이를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비빔밥의 계란 프라이는 국룰이거든요. 현주 덕분에 우리 매장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정말 고마워, 현주야. 다 내 덕분이야. 이제 현주 월급 올려줘야겠어. 아픈 다리로 열심히 일하는데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신문에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열렸던데 오빠랑 가서 맛있게 먹자. 괜찮아. 괜찮아.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뭐 먹고 싶어? 김밥이나 싸줄 수 있을까? 김밥 정말 좋아하는데 사 먹을 때는 맛이 없어서. 아, 우리 딸도 같은 말을 했었지. 햄버거가 땡겼다면 괜찮았을 텐데 김밥 싸주지. 내일 쉬는 날이니 내가 김밥 싸줄게. 오늘도 수고했어. 들어가 푹 쉬어. 현주야, 힘들지만 잠깐 산책하고 올래? 좋아. 너무 늦지 않게 돌아가야 해. 다리 안 좋은데 너도 그렇지? 천천히 거닐자. 오빠는 가게 근처 놀이터에 앉았어. 그러고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놀이터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예, 그럼요. 크기도 크지 않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다리 다쳤던 후에는 놀이터에도 잘 안 나왔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온 거고요. 오빠는 벌써 군대까지 다녀온 대학생이라면 맞죠? 나는 지금 어머니가 하는 식당을 엄청 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대학에서도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무슨 건지 아세요? 경영학이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나는 경영학이에요. 마케팅, 홍보, 광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을 더 유명한 맛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멋지네요. 그리고 나는 우리 현주가 계속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좋죠. 보시다시피 저는 다리도 이렇게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오빠가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덕분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주신 월급으로 병원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 나도 고마워요.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식당이 살아나 봤잖아.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밥 먹으러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따뜻한 달걀 프라이즈는 좋겠다. 반찬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해보는 생각이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맞아. 아이디어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데 덕분에 우리 정말 돈 많이 벌었어. 현주 덕분에 내 꿈에 더 다가가게 됐어. 나중에 유명해지면 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늦었는데 들어가자. 그렇게 사장님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며 저와 그 사람 사이엔 다른 핑크빛 기운이 쏟아졌어. 나 무조건 찬성이야. 그런데 현주야, 너 나이 도인데 이렇게 덜컥 결혼 결심해도 되는 거니? 후회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아, 엄마는 진짜 누구 편이야? 엄마는 당연히 우리 며느리 편이지. 현지야,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믿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우리 현주 딸이라고 생각해. 딸이나 다름없어. 엄마, 정신 차려요. 며느리는 며느리지만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만큼 우리 현주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당연히 알고 있죠.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도 다 괜찮다고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얘는 내가 왜 가진 게 없니? 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잊었어. 아이디어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살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나와 남편은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합친 삶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면서 전 여동생의 방으로 갔는데 사진을 보게 되었죠. 그 사진은 여동생인 현주였어요. 질문이 있나요? 네, 그래요.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본 그곳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근사한 인형이 저를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진에서 주인공과 인형의 주인공. 제가 언니에게 선물로 준 내 사랑스러운 인형이 침대 위에서 먼지에 덮여있는 채로 저에게 인사를 전해왔어요. 현주야, 무슨 일이야? 응, 왜 그래? 숨을 쉬어. 괜찮아. 엄마가 모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진정해봐.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응, 갑자기 놀랐어? 응, 저 사람이 우리 언니야. 제 친한 언니야. 뭐,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그래? 어떻게 현진이 언니야? 잠깐만, 이름도 비슷하잖아. 진짜, 내 언니야. 그래, 자매니까 이름이 비슷하니. 안현진, 안현주. 고아원에서 입양된 우리 언니야. 그 사람이 언니지만 왜 언니가 이 세상에서 아닌 거야? 언니, 어디 있어? 저 언니를 만나야 해. 언니와 만나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언니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인데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데 언니가 저랑 한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키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니는 무조건 저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보, 혹시 언니랑 한 약속이 36대 2번지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집 주소. 맙소사. 현주야. 아이고, 우리 현주야. 현진아, 우리 애들 상해서 어떡하니? 응, 불쌍한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일단 진정하고 얘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러다가 넘어가겠다. 얼른 남편이 좀 물을 마시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와 두 번째로 결혼한 거야. 그리고 승정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지. 그렇게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고 나도 정말 많이 방황했다. 지금 남편, 그러니까 내 언니의 양아버지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결혼하면서 승정이와 현진이가 의붓 남매가 됐어. 그런데 언니는요? 언니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언니는 정말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벌써 세 번째도 나는 어머니인데 나에게는 엄마라고 불러서 싹싹하게 대해주는 현진이가 있었습니다. 현진이는 이 집으로 입양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군요. 전 주인인 부인이 딸을 너무 원해서 현진이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현준이라는 아이도 함께 입양하고 싶어 했지만 현준이가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니만 현진이를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현진이와 승정이는 서로를 친남매처럼 잘 대해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진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급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현진이에게 맞는 골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진이의 친동생이 있다는 것이 떠올라 현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진이는 동생에게 아직 신세를 지기 싫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 현진이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바보처럼 했어.
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바로 왔어야 했는데 현진이가 그렇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나는 현주를 몰래 데리고 오지 않고 현진이를 달래주느라 바빴어. 그래, 현진아, 내 동생한테 내가 아파한다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을 테니 제발 치료를 잘 받아. 응, 제발. 그리고 혹시 너희 아버지가 계실까 해서 현진이가 알려준 그 주소로 갔는데 내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너와 현진이를 돌봐주셨던 옆집 할머니만 계셨어. 할머니께 상황을 얘기했더니 딱 해서 어떡하지 물었더라. 선뜻 돈을 주셨어. 애 치료비로라고 하지만 결국 현진이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렇게 세상을 떴어. 언니야, 바보야. 내가 언니랑 맞닿을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나를 찾았어야 했어. 그렇다면 우리 지금 만났을 텐데. 언니가 그랬잖아. 10년 뒤에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 집이 없어졌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줄 테니 꼭 그 집 앞에서 만나야 한다고 해놓고 오빠, 언니가 약속을 안 지켰어. 언니, 너무 실망스러워. 왜 다들 내 곁을 떠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다 떠났어. 당신도 떠날 거야? 난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진실하다 약속도 하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킬 수 있다. 그래 헌주야 문제없어. 우리가 함께 있잖니. 응 괜찮아. 현진이는 자는 순간까지도 내 걱정만 했어. 너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약속한 그날 너를 만나면 정말 내가 아꼈던 대로 너를 아끼고 신심으로 부탁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진짜로 가족이 되었구나. 응 아마 현진이가 하늘에서 바라고 또 바라던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 그만 울고 계속 울면 머리 아프고 눈도 딱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가 잘 보내줬어. 현진이 너무 아팠는데 하늘로 날아가면서 아픈 척도 않고 웃으면서 갔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부탁해서. 실은 우리 이제 너를 찾으러 갈 생각이었어. 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 우리 이런 딸이 있고 그 딸이 여동생이 있는데 반드시 찾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해해 주겠니 하며 말이야. 그런데 내가 현진의 여동생일 줄은 몰랐어. 실은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햄버거를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참으로 닮았네 생각은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진짜 우리 딸의 여동생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정말. 그 집이 없어졌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줄 테니 꼭 그 집 앞에서 만나야 한다고 해놓고 오빠, 언니가 약속을 안 지켰어. 언니, 너무 실망스러워. 왜 다들 내 곁을 떠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다 떠났어. 당신도 떠날 거야? 난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미안해, 엄마. 내 잘못이야. 더 빨리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줄래? 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저였을 거예요. 언니에게는 결코 말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언니 옆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싫었겠죠. 그래도 떠나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어쩌면 제가 언니를 살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니는 제게 어떤 작은 짐도 지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혹시 검사했는데 일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겠죠. 언니가 너무 많이 그리워하지만 저는 언니의 그 선택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언니만큼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난 궁금해. 왜 그렇게 햄버거를 싫어해? 아, 그거야. 아버지가 나랑 언니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음식이 햄버거였어.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나게 햄버거를 먹었고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그리고 그날 밤 언니와 나는 나란히 먹은 걸 다 토했어. 그러니 햄버거가 좋을 리가 없잖아.
같이 못 먹어줘서 항상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햄버거 안 먹으면 어때? 그러나 장인 아니지. 그냥 현주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지만 아버지도 정말 너무 심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최근 생각은 엄마나 아빠나 같은 사람끼리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 다 너무 무책임하잖아. 끼리끼리 잘 만났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결코 현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알았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날이 왔다. 누나와 약속한 그날이야. 나는 너무 떨렸어. 뭐가 그렇게 떨려. 잘 준비해서 왔는데 과일과 고기, 휴지까지 잊지 않고 다 가져왔어. 약 15년 만이야. 보육원에 갈 때까지 누나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 외벽만 조금 변해 있을 뿐 집은 물론 골목도 그대로였어. 그때 누나가 아파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이사를 간다고 했고 할머니만 살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가슴이 뛰는 듯해.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나자 초인종을 눌렀어. 누구세요, 할머니? 아니, 누구야 이게 누구야? 너 현주니? 놀랐다. 아이고, 너 현주 아니니? 맞지, 현주 맞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었구나. 그래. 그래, 현주야. 나는 눈물이 글썽거려 대답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 아이고, 훌륭해, 훌륭해. 아이고, 잘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해준 거야.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잘했어. 어서 들어와. 너도 들어와. 전에 현진이 때문에 인사드렸었어요. 현주 남편입니다. 현주 남편이라고요. 그때 현진이 오빠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결혼하고 보니 현주가 현진이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아이고, 이게 다 어떤 일이죠. 경사 내러 가겠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네요. 제 할머니가 다 들었대요. 연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고 오늘이 바로 언니랑 약속한 날이에요. 언니랑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저 혼자만 왔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죄송하다니 무슨 죄송해할 일이 있나요? 현진 얘기 듣고 너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보통 연락도 없어서 많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결혼까지 잘해와서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 다행이네요. 현주야, 이제까지 어떻게 지냈어? 응. 내 아비를 만난 거고. 아니요,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보, 진짜야.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여태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현이랑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해줄까요? 오랜만에 김밥 사줄까요? 내가 깨어있는 동안 김밥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지만 아버지도 정말 너무 심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최근 생각은 엄마나 아빠나 같은 사람끼리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 다 너무 무책임하잖아. 끼리끼리 잘 만났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결코 현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알았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날이 왔다.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우와. 너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먹었던 거야? 에이고, 어머니가 식당을 하신다면서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텐데. 뭐, 아닐 거야. 할머니 김밥은 정말 특별해. 내가 김밥을 왜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지? 응,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뭘 말해? 소풍 갈 때마다 김밥 사준 거라고? 아니요. 할머니는 우리 아빠 말린 유일한 어른이라는 걸 다 알아. 얘기해도 되니? 김밥이나 뭐 하나 더 먹을래? 그래도 할머니만큼은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이야. 너도 다 컸으니 할언니. 정말 비겁한 사람이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만큼이야. 아주 비겁하고 겁 많고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라는 말이지. 인간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생각은 안 하고 혼자 편안해지려는 생각만 했었지요.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부다리 놓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네, 아빠를 용서하고 그런 건 안 돼요. 김밥이 많이 남았는데 가져가도 돼요? 잘 먹고 이제 아이도 나와야 해요. 할머니도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해야 해요. 알았죠? 그럼 너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까지 다 볼 거야? 조심히 들어가.
정말 모든 게 재판 같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건 모두 비겁하고 치졸한 어른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니었다는 걸 옆에 있는 훌륭한 어른들 덕분에 알게 됐어요. 주문하실 메뉴가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옆 동네의 지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50개가 넘는 지점을 두게 됐어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를 보고 복덩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과거의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으며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행복이란 말의 무게를 알기에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요. 피로가 가족인가요? 이미 제 이야기를 통해 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계절 내내 여러분 곁에 행복이라는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